안녕하세요. 가치 토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깨달음의 여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나중에라는 단어 속에 오늘을 가둬둡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또는 성공하고 나면 이라며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되죠. 그러는 동안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어디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미래의 계획을 챙기느라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는 존재를 외면해 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도 정작 가장 오랫동안 함께해온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무심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나라는 우주를 탐구하는 가장 고귀하고 본질적인 첫걸음임에도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이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또 어떤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속삭이며 우리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이끌려 직장 동료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는 스마트폰 화면 속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과 단둘이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본 기억은 생각보다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외면한 채 자꾸만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 걸까요?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서 시작됨에도 우리는 늘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애쓰곤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오랜 습성을 꿰뚫어보는 아주 지혜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부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가장 성스러운 자인지 물었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당시 계급사회의 정점이었던 브라만이 답이길 바랐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곧 성스러움의 척도라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기대를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스러운 자라고 답했습니다. 고귀함은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오직 마음의 청정함과 수행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이 일화는 우리가 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지 명확히 말해줍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가 아니라 내면의 청정함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높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본질을 마주하는 일이 단순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과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향한 조금 더 부드럽고 다정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좋은 면과 부족한 면이 모두 모여 하나의 온전한 존재를 이루듯 스스로를 향해서도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빛나고 긍정적인 면과 어둡고 감추고 싶었던 면을 모두 있는 그대로 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기 이해와 내면의 통합이 시작됩니다. 비난을 완전히 거두고 스스로를 굳건히 신뢰하게 될 때 그 강력한 신뢰의 토대 위에서 타인의 인생이 아닌 진짜 나의 인생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임에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늘 헤매곤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일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지만 그 거울 너머의 내면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기억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아무도 스스로와 대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서 조용히 밀어낸 채 살아온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알아갑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커피 한 잔을 나누고 몇 번 더 만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의 삶과 꿈, 고민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알아가려면 그 사람과 꾸준히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스스로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는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마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는 삶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깊은 공허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집중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선명히 그려지지 않죠. 사람들은 종종 반려동물을 산책시키거나 혼자 운동을 하는 것이 자기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산책이고 운동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잠시 내려놓고 내면으로 들어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알아가는데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투자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랫동안 정성껏 가꾸어온 정원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가득해도 주기적으로 잡초를 뽑고 물을 주지 않으면 결국 정원은 무질서하게 엉켜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와 감정의 자극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응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면이라는 마음의 정원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생각의 잡초를 걷어내는 시간은 전혀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거두기에 바쁜 나머지 정작 토양이 건강한지 뿌리가 제대로 내리고 있는지 살피는 시간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 돌봄을 시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딱 5분 집안의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아보는 겁니다. 눈을 감고 몇 번 깊은 숨을 내쉰 뒤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거죠. 마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어봅니다. 오늘 기분이 어떤지, 요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버거운지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제 본 방송이 생각나거나 오늘 점심 메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이 쌓이고 한 달이 쌓이다 보면 대화는 점점 더 깊어질 겁니다. 석 달, 넉 달이 지날 즈음에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이 늘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다 보면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면들이 불쑥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시간 낭비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거죠. 스스로를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그 신뢰 위에서 삶을 진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을 진정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가 점점 선명해집니다.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 선명함이 쌓일수록 삶에서 내리는 선택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방향으로 걷게 됩니다. 그 걸음걸음이 쌓여 진정으로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 삶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침의 대화가 깊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닿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자세나 정해진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상에는 단 하나의 완벽한 형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형식을 갖추려 애쓰기보다 각자의 고유한 지혜를 담아 그저 편안하게 호흡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형상을 그릴 때 머리 부분에 동그란 오라빛을 표현하고 예수님의 형체를 표현할 때도 그 성스러운 빛을 그리곤 하죠. 그 빛은 우리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생명력을 뿜어내는 에너지 파동이라는 증거입니다. 명상을 시작하면 내가 지금 인도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조차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로지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온갖 경적 소리나 새소리 혹은 사람들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호흡에만 묵묵히 집중하다 보면 외부의 자극에 관여하지 않게 되는 신비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동작도 생각도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이 상태가 바로 명상의 본질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호흡 외의 모든 움직임이 서서히 멈추고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생각들도 하나씩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내 안팎에서 아무런 파동도 일어나지 않는 완전히 텅 빈 고요의 상태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명상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진정한 자리입니다. 물론 명상을 하다 보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려오고 몸이 보내는 불편한 신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머리가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을 물어다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통은 생각이 일어남으로써 시작됩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원망이나 분노가 생기는 것은 잡념의 꼬리를 무는 습관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고통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인지치료의 선구자인 아론 벡은 인간의 고통이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자동적 사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우리 뇌는 과거의 기억과 상처를 바탕으로 순식간에 부정적인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아론 벡은 환자들이 자신의 인지적 왜곡을 자각하고 생각과 거리를 두도록 도우면서 증상의 놀라운 호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면의 거리두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한 걸음 물러나 관찰자의 눈으로 내면을 살피다 보면
그동안 나라고 굳게 믿어왔던 수많은 잡념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마음이라는 광활한 하늘을 잠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자각할 때 어떤 생각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머물다 떠나가도록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초 뒤에 내 마음에 어떤 파도가 칠지 우리는 사실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 생각을 온전히 내 것이라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생각과 나 자신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두는 연습, 그것이 바로 내면의 질서를 되찾는 시작입니다. 그 거리가 확보되는 순간 어떤 생각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중심이 내 안에 생겨납니다. 그 중심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내면의 마스터를 깨우는 진정한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중심이 단단해지면 삶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기쁨이나 슬픔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고 그 이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죠. 이 중심은 단순히 평온함을 지키는 방어막이 아닙니다.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즐거움과 고통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삶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에 대해 오랜 가르침을 빌려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즐거움이 곧 괴로움과 같다고 했습니다. 괴로운 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즐겁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고정된 것은 없기에 즐거움도 한때이고 괴로움도 한때라는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 부처님은 6년을 보리수나무 아래서 수행하고 어느 날 하늘의 별빛을 보고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한순간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밖을 향해 성스러움을 찾으러 헤매던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고요와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결국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의 뇌는 잠시도 쉬지 않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 억누를 수 없는 분노,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은 실은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마음속에서 아무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고통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것이 가장 평화로운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존재이며 단지 그것을 가리고 있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외부 환경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배경으로 변모합니다. 밖을 향하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는 것은 결코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조용한 자리에 앉아 눈을 감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세상이 정해놓은 가짜 자아를 벗어던지고 본래의 찬란한 나를 마주할 준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키워나가다 보면 삶에서 마주하는 자극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크게 흔들리거나 격렬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내면 어딘가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 이 세상에 발을 내디뎠을 때 순수하고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생명력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낯선 세상과 부딪히고
복잡한 관계 속에 엮여 들어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생존을 위한 방어막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방어막들이 본연의 순수한 모습을 깊은 곳으로 숨겨버렸지만 우리 중심에 존재하는 내면의 빛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 도망치거나 외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내면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기회입니다. 보통은 마음의 자극을 받으면 즉시 밖을 향해 원인을 찾습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상대를 원망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세상을 탓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무엇이 이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어떤 에너지가 지금 나오고 싶어 하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거죠. 그 불편한 감정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마주할 때 신경과학적으로도 뇌의 편도체는 점차 안정을 찾고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자율신경계가 익숙한 자극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던 일상의 문제들이 사실은 더 넓은 삶의 무대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정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처를 온전히 마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순서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깨달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손에 넣고 나서 행복해지겠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원하는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비로소 충만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선후 관계를 뒤집어야 합니다. 내면의 충만함을 먼저 선택하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긍정 정서의 확장 및 구축 이론을 통해 인간이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먼저 경험할 때 사고와 행동의 지평이 넓어지고 신체적, 정신적 자원이 오히려 크게 구축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불안과 생존의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해결책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마음의 평온을 먼저 확보했을 때 비로소 흐르기 시작한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결국 내면의 상태가 먼저 바뀔 때 바깥 세상의 현실이 그 결을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거창한 성공을 이루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성장하고 있다는 단서들은 일상 곳곳에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짧은 명상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유한 존재감을 즉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착하며 손에 넣으려 하지 않아도 내면의 주파수가 먼저 변화하면 그에 걸맞은 기회와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외부의 조건은 결국 내면의 반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상태를 가꾸는 일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감은 본래 바깥 세상을 향해 설계되어 있어서 의식적으로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는 데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동안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집, 타는 자동차, 직장과 사회적 역할이라는 옷들을 잠시 내려두고 그것들이 내 본질이 아님을 가만히 자각하는 거죠. 그 자각이 이루어지는 순간 수많은 생각의 거품들은 순식간에 힘을 잃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청량한 에너지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중심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스스로와 대화하고 호흡 하나에 온전히 머물며 생각과 나 사이에 고요한 거리를 두는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내가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권자가 됩니다. 그 주권자의 첫걸음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의 작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은 아주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 믿었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충만해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조건이 채워질수록 오히려 마음 한켠의 빈자리는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찾아올 내면의 평온함과 충만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의 상태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죠. 그 충만함이 시작되는 자리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하루하루 쌓일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아주 단단하고 고요한 중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심이 견고해질수록 바깥 세상이 어떤 파도를 던져와도 우리는 그 파도에 쓸려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 안의 고요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 위에서 내리는 선택들은 두려움이나 결핍에서 비롯된 선택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우러나오는 선택이 됩니다. 그런 선택들이 쌓여가는 삶이 진정으로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더 갖추어야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이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의식의 성장을 함께 해주시는 가치토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밝히는 이 여정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더 깊은 가치를 전해드리기 위해 오직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후원과 멤버십 가입은 제가 이 길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응원이자 소중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가치토커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 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과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구독과 좋아요라는 따뜻한 사랑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